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72화인데 연말이죠. 곧 연시기도 하고 2026 부동산 전망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다른 지역을 먼저 다뤄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지금 12월 22일 월요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물론 며칠 전부터 카페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았는데 거의 확정돼서 발표가 됐죠. 뭐냐? 푸른악 날아오르다. 푸른악이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푸른악 뭘 말합니까? 청항역을 말합니다. 여기가 인천인데 송도 국제도시죠. 제가 작년부터 어디를 얘기할 때 청항역을 주로 말씀드렸냐면 용현 하객지구하고 송도역 역세권이 있었어요. 분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CTOCL 6단지부터 7단지, 얼마 전에 8단지까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쪽에 한양 수자인, 인하대역 수자인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센트리폴 작년에 1, 2, 3단지 들어왔는데 특히나 작년 CT 6단지, 그 다음에 센트리폴, 그 다음에 올해 수자인하고 얼마 전 8단지 말씀드리면서 이 용현하기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요소는 원도시 접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렇지만 제가 인천에 대해서는 서울 접근성과 인천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원도심 접근성 두 가지가 주요 요소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용현하기는 원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송도보다도 좋다. 원도심 접근성 하나만 따지면.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드렸었죠. 요 청항이 어디 생기는 거냐면요. 요 수인분당선하고 인천대 입구역에서 시작하는 GTX-B가 교차되는 곳이에요. 사실 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90년대 초반부터 들어갔어요. 그것도 택지지구로 대규모로 1기 신도시 때 같이 들어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 생기면 이용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이것 때문에 저희 카페 내에서 다툼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 용현하객지구 생긴 모양새가 학과 비슷하다 그랬죠. 용현하객할 때 학자가 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머리 오른쪽 날개 센트리폴 들어간 거 왼쪽 날개 인하대 수자인 쪽 그래갖고 그리고 6단지는 학의 심장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드디어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접근성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이 청항역 개설에 따라서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한 정거장 하객역에서 두 정거장입니다. 즉 원도심 접근성만으로 평가받던 이 용현하기 송도 역세권에 뭐가 서울 접근성이 확실하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상승 요소가 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있었어요. 확정이다 아니다 갖고 설왕설래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정도 되면 확정으로 보고 투자에 임하는 게 맞겠죠. 다만 GTX-B가 들어온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역이 생기는 거는 확정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걸 뒤엎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청항역 개설에 따른 어떤 수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급박하게 됐던 거기 때문에 물론 청항역이 언제든 생길 거로 생각을 해서 대충 발표가 나면 이런 얘기를 드려야겠다 준비는 예전부터 해뒀었어요. 근데 오늘 딱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번 연휴 끝나고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뒤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 평은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는 뜻이죠. 금상첨화.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아무리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하고는 격차를 벌려왔던 게 사실이고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특히나 지방은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올해 제가 시즌 3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간격이 좀 좁혀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서울 안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수도권 지방도 그런데 지방에서는 사실 조만간 보여드리겠지만 부산시장이라든가 대전시장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인천 또한 최근에 어떤 분양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곧 원도심 기준으로 했을 때 대표적인 게 포레나 더샵이죠. 인천 시청역이 들어가는 역시나 GTX-B하고 관련이 있는데 얘를 갖다 저는 84형 환산했을 때 포레나 더샵이 84는 안 나오고 59 나오거든요. 곧 나올 건데 1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분양가가 84 환산했을 때 역산했을 때 최초로 10억이 넘는 원도심에서 이런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게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 전체적으로도 얘라든가 포레나 더샵에 의한 원도심 상승 그 다음에 전전 영상이죠. 영종에도 오래간만에 들어가는데 정말 괜찮은 단지가 하나 들어가죠. 디에트르. 얘가 영종에서는 분양가가 높다고 평가받지만 하이엔드급이라든가 여기서 대장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7억 터치했거든요. 분양가가. 얘도 근데 쉽사리 완판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연륙교 개통에 따라서 영종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텐데 특히나 딱 시기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검단 쪽도 호우금이 8억을 터치했어요. 아라역 중심으로 해서. 근데 아라역 중심도 계속 오르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
중앙역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도 지금 심상치 않죠. 지금 딱 가격부터가 벌써 9억 터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청라의 7호선 연장이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였는데 청항역이 딱 발표되면서 푸른하게 날아올랐단 말이에요. 인천 전반적인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상승 쪽으로, 기존에 상승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얘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푸른하게 날개짓을 시작했는데 아직 날아오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디가 수혜적인가 갖다가 많이 고민들 하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저희 카페의 가장 강성 회원님들인 인천 회원님들께서는 벌써 전쟁이 시작된 것 같던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그렇게 다투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거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거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제일 수혜를 받을 지역이 어딘지는 다음 편 정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용현 하객 송도역세권이 딱 일감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도역에서 한 정거장이고 수인분당선으로, 개설될 하객역에서는 두 정거장입니다.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인하대역이라든가 더 나가서 숭이역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기준 6단지가 7억 초반선에 나왔고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는 8.1억까지 갔습니다. 프로 기준 했을 때. 그때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유일하게 제가 레미안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다가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됐죠. 30대 1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근데 얘네들을 단순히 청항역이 생기니까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확실한 기준점이 하나 있죠.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일감으로 보셔야 될 곳은 아라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라역 근처 호금이 이거 21년도에서 22년도에 들어간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아라역이 개통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쭉쭉 치고 올라가서 올해 8억까지 터치를 했어요. 8억선까지. 근데 얘가 8억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죠? 단순히 1호선이 개통돼서 1호선 타고 인천 원도심을 접근할 수 있어서? 아니잖아요. 한정정 타고 가서 계양역에서 공철 타고 서울 접근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셔야죠. 그럼 아라역에서 한정거장 가서 계양역에서 공철을 이용하는 거랑 송도역 하객역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인하대역 숭이역에서 하나에서 한 3-4정거장 정도 이동해서 청항역에서 GTX-B를 타는 거랑 어느 게 더 서울 접근성이 좋을 것인가? 저는 GTX-B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 계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GTX-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서울역까지 가거든요. 공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빠르게 어딜 접근합니까? 여의도 쪽을 접근해요. 뭐가 GTX-B가 여의도역을 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9호선이 있죠. 즉 시간 갖고 몇 분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서울의 강남북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아무래도 GTX-B가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용현 하객지구에서 GTX-B로 갈아타는 게 아라역에서 계양역 가서 갈아타는 것보다 그 자체의 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용현 하객이 원래 왜 잘 됐었습니까? 원도심 접근성.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CTOC 할 때도 센트리폴 때도 이게 왜 잘 되고 있느냐? 원도심 접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현 하객은 원도심 접근성 하나만 갖고 있고 검단은 서울 접근성을 갖고 있다고 비교를 항상 해드렸었어요. 왜냐면 검단 같은 경우에 원도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특히나 자차 이용했을 때. 그에 비해서 용현 하객이 서울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원도심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검단의 단지들에 비해서 그리 낮지 않은 가격에도 분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플러스 되는 거? 서울 접근성. 근데 그 서울 접근성이 검단보다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나 외부에서 봤을 때 검단에서 공철을 이용하게 되는 것보다는 GTX-B를 이용하게 되는 걸 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원도심 접근성은 당연히 검단보다는 용현 하객이나 센트리폴이 더 우수하죠. 왜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직선거리도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안 쪽, 남쪽은. 따라서 용현 하객이나 송도역 쪽은 현재 기준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현재 기준의 검단의 아라역이라든가 중앙역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보다는 시세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 84 기준, 지금 현재 아라역이라든가 중앙역에 있는 84가 8억에서 9.5억 정도로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아라역 8억인 건 여러 번 보여드렸고, 중앙역 호가들 보시면 이게 정확한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지는 않아요. 거래된 실거래가들은 나와 있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5에서 9억입니다. 즉 검단 쪽은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호선 타고 계양역 가서 그 이후로 8억에서 9.5억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송도 역세권이나 이 용현학익은 안 들어간 단지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축으로도 좀 더 유리해요. 얘네가 이번에 분양했던, 작년부터 분양했던 애들 말씀드린 겁니다. 6단지부터 8단지 수자인이라든가 센트리폴, 즉 얘네들의 현재 시세, 물론 당연히 준공이 안 돼서 거래는 안 되지만 9억 정도에서 10억 선은 기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검단 쪽에 이미 들어간 애들이 8억에서 9.5억인데 걔네보다 얘네는 서울 접근성은 그래요. GTX-B가 공초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도심 접근성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9억에서 10억 정도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더 높다고 판단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 인천 회원님들이 강성이시라서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다가는 엄청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검단분들한테, 다만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검단은 안 되는 거냐?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검단도 상당히 좋아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천을 평가해야 될 건데 오늘은 푸른하기 날개짓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영향받는 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용현학이 풍도역, 그 다음에 인하대역 근처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8사 기준 10억 선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도. 아직 개통 안 됐지만 현재 기준으로도 얘네 들어갈 시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이미 형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얘가 들어갈 때쯤 되면 이게 좀 더 가셔야 될 거예요. 그때는 더 오르겠죠. 그때는 검단도 마찬가지고 더 올라 있을 겁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현재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준 얘네들 가치예요. 용현학익이나 송도역 근처, 그 다음에 인하대역 근처라든가 이런 애들의 기본적인 가치. 인천분들이 되게 짠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전에 유승한 애들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11공구에 들어가는 애 갖고 말씀드렸었지만 인천분들은 딱딱딱 거리에 따라 이런 1000만 원 단위까지 미세 조정을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송도역보다는 학익역이 좀 더 멀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물론 송도역에 들어간 센트리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딴 게 아니라 브랜드 레미안이잖아요. 간석 레미안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센트리폴 얘기하면서 브랜드 값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인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CTO 단지들도 못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쪽에 있는 수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일단 푸른하기 날아올랐을 때 일감으로는 지금 현재 분양이 돼서 진행 중인 얘네들, 여기 미분양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분양 투자 가치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가격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CTOCL의 어떤 분양가라든가 제가 분양가 중계를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걔네 다 알고 있고 비교를 해드리긴 할 건데 오늘은 짧게 끝내야 돼서, 그 다음에 연수 재정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인천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저 개인, 저 스스로가. 왜냐면 제가 여기 인천 맨날 봤단 말이에요. 제가 인천 쪽은 투자한 적이 없는데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데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위성비로 보시면 여기 빼곡히 아파트 들어가 있죠. 남동공단 왼쪽입니다. 통춘역이라든가 여기 연수 이동 여기인데 이 아파트들이 대부분 뭐냐, 1기 신도시 때, 즉 노태우 정권 200만 호 건설에서 144만 호가 수도권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1기 신도시는 30만 호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 110만 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대규모 택지지구예요. 신도시는 아니었지만 대규모 택지지구로 수도권 곳곳에 시청 옆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한 15층에서 20층 정도 되는 오래된 단지로 보인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길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싸 보여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발표가 나버렸습니다. 물론 이쪽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기 때문에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아니라 재건축의 특징입니다. 최소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은 잡아먹을 거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어차피 부동산은 중장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수혜를 받을 겁니다. 일단 청학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들이 있죠. 얘네들 제가 이쪽 투자 생각하면서 들어가 봤었는데 한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전세 끼고. 올랐겠죠. 지금 벌써 며칠 지났는데 청학역에 대한 얘기가 돌기 시작한 지. 물론 이 지역 전체가 이 청학역에 가까운 건 아니에요. 이쪽은 조금 애매한 것도 있긴 있어요. 요 동춘역, 동막역 요 1호선을 타고 다시 수인분당선을 갈아타서, 즉 원인제역에서 다시 갈아타서 청학역을 가야 되는, 물론 버스 타면 쉽겠지만 뭐 그런 게 있어서 모든 단지들이 유사하다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천에서 재정비 물량을 생각하신다면 좀 장기로 이쪽도 상당히 수익성이 클 거다. 왜냐면 얘네들이 한 방에 오르진 못해요. 뭐냐면 재건축 재정비 이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번에 발표가 나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송도 역세권이라든가 용현학익이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10억 정도 가치는 지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억만 보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더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발표에 따라서 이쪽에 시세 변동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거는 뭐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 시세 변동이 올라갔다가 한 번은 내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계획이잖아요. 계획. 일종의 GTX-B도 확정이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타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리스크를 많이 안고 투자하시는 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쪽 재건축이 인천에서는 상당히 핫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연장선으로 보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놓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년 쪽. 이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수보다는 한 10년 정도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렇긴 한데 얘는 그러니까 2기 신도시급하고 비슷하게 들어간 애들이 많은데 여기는 일단 지금 수인 분당선으로 청하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항역의 신축으로 연결될 애들은 송도역세권 용현하기 뭐 인하대역 근처에 최근 신축들이지만 구축들 중에서는 이쪽 노년 쪽도 왜냐면 여기서 청항역까지 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무슨 뭐 1시간 걸리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역시나 서울까지 접근성 좋아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네들도 지금 한참 오랫동안 옆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오를 가능성이 높죠. 다만 GTX-B 자체가 들어오는 시기가 현재는 31년 예정이고 우리나라 중전철도 항상 그렇듯이 얘는 더 심각한 문제 벌어질 수 있어서 1, 2년 정도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마음이 편하긴 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노년 쪽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지 즉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 재건축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일단 일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용현하객하고 송도역세권 그 다음에 연수, 동춘에 들어가 있는 구축들 즉 재건축, 재정비를 앞두고 있는 애들 구축으로는 노년 쪽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송도국제도시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냐면 이번 청학역 발표를 두고 저희 카페 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한데 송도국제도시 분들하고 이쪽 용현하객이나 송도역세권 분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거든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상하게도 약간 트러블이 저희 카페 내에서 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청학역 개설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곳, 수익이 가장 높을 곳은 다름 아닌 송도국제도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즉 당장 청학역이 여기 개설되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용현하객, 송도역세권이나 연수 혹은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년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오를 거예요. 그것도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그 많이 오르는 곳보다 더 많이 오를 곳이 저는 송도국제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승한 애들이 지지난주인가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자이 풍경책 그런업을 바로 건너편으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규모 렌즈로 들어갔는데 이게 프로 기준 9.3억이 나왔었거든요. 저희 영상 있습니다. 물론 저가는 8억대도 있고 근데 잘 안 되죠. 지금 현재 여기가 그렇게 가격이 되는 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청학역을 가지고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현하객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신다면 1109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09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1109조차 1109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 카페 내에서 송도분들이 1109를 하도 까대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1109가 오를 정도면 송도는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전에 제가 현재 기준으로 용현이나 송도역세권에 있는 애들의 현 시세가 10억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보다 좀 더 간다고 봐요. 저는 검단, 아라나 중앙역에 있는 단지다로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더 낮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도심 접근성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원도심 접근성만 갖고 있었는데 서울 접근성이 플러스되는 데다가 그 서울 접근성이 검단에 비해서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고 비슷하다고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도심 접근성에서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쪽이 용현하기나 송도가 근데 얘가 지금 최소 10억 혹은 한 12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인천대 입구역이라든가 인천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더샵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손쉽게 도보든 버스든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가격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돼요. 훨씬 더. 이건 송도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애가 새로 개설될 때 없던 거잖아요. 청학역이. 근데 개설이 돼요. 그럼 얘네가 올라주면 그것만큼 수요가 분산되면서 송도국제도시 쪽이 떨어질 거냐? 전혀 아닙니다. 대표적인 곳이 반포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반포하고 잠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포하고 잠실.
사실 송도국제도시랑 용현학익의 관계가 좀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얘네 둘의 관계, 반포하고 잠실하고 관계하고 그 점을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잠실 가격이 올랐을 때 반포가 영향을 안 받나요? 받죠. 받아요. 자, 반포에 아무 일도 없는데 호재도 없고 한데 지난번에 제가 정말 투자 괜찮다고 이번 시즌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죠. 힐스테이트 이수역 여기. 자, 반포에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여기가 올라준다. 혹은 방배가 올라준다. TH 방배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반포 어떻게 되냐? 올라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용현학익과 송도역세권 혹은 연수가 올라주면 최고의 수혜를 받는 곳은 송도국제도시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저는 이미 고착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송도국제도시가.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걸 대충 얘기했다가는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강성 인천 회원님들한테 욕만 먹을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이번 크리스마스 끝나고 올려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카페에서 지금 현재 싸우시는 분들 여기하고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올라주는 게 송도국제도시한테는 정말 큰 이익이 돼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분들은 뭐하러 싸워요? 좋은 일 생겼는데 많이 올라줄 겁니다. 저는 여기 분양가 대비, 분양가가 7억 초반까지 갔거든요. 예, 그거 대비 2배 올라줄 거라고 생각해요. 준공했을 때. 큰일만 없다면, IMF라든가 이런 것만 없다면, 그렇게 봤을 때 송도국제도시는 많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두 지역 다 뭘 보셔야 되냐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1월 얼마 안 남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포레나더샵 얘 분양을 좀 보셔야 됩니다. 5구밖에 안 되지만 5구 환산했을 때, 역산했을 때 여기 8사 10억 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 되냐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26년도 인천시장의 행방을 갖다가 가늠할 대표적인 단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뒤로도 단지들 나오는데 일단 시작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튼 오늘은 좀 빠르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 갖다가 좀 전에 한 번씩 언급드렸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용현학익, 송도역세권은 어느 정도 가격인지 사실은 욕먹을까봐 조금 낮게 말한 거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재정비라든가 빼먹었지만 노년 구축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송도국제도시가 왜 가장 큰 수익자가 될 것인가, 이번 청와대 발표에 따라서 이것도 실질적인 가격 갖고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지금 해야 할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일단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송도역세권하고 그 근처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뭐 일단 일감은 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네들 전부 다 제가 분양가 중에서 다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쪽 단지는 다룰 수밖에 없었죠. 저희 인천 회원님들 때문에 무조건 다 다뤄드렸거든요. 이런 미분양 물량들 같은 거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꼭 이 청학역 근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한내들 9.3억에 나와서 얘도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디에트르라든가 이번 영상은 못 찍었는데 신일 비아프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영종에도. 그 다음에 검단 쪽에도 그 다음에 미분양 있어요. 여튼 이런 얘기들을 청라도 포함해서 다 드릴 거예요. 미분양 물량들에 대해서. 물론 청약이 먼저 발표됐기 때문에 용현학익지구와 그 근처에 있는 미분양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중개에서 다뤘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한테 영상 연결도 시켜드리면서 걔네들 분양가가 얼마고 지금 들어가려면 얼마 필요하고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인천시장 입지를 좀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기존의 어떤 난맥상을 좀 보여왔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송도, 청라, 검단, 영종,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계양까지 얘네들의 관계가 되게 뭐랄까요, 제가 마개 인천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복잡 다단한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청학역 발표로 인해서 그게 특히나 더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천시장의 입지 정리하는 시간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내년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조만간 연말연시 특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시장에서 부산이 좀 많이 치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 상당히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천시장 전반적인 거 말씀드리면서 송도 청학역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분양 공고가 나온 애들이 많아서 인천 쪽도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일 비아프라든가 이런 걸 다룰 예정이었는데 청학역
청약력이 오늘 확실하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찍느라고 얘도 대본을 정리를 못했고 기존에 워낙에 인천을 많이 다뤄왔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천 투자 가치에 대해서 입지별로 분석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줄평, 마지막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인천 나라로 오르다. 청학역이 개설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청학역 개설이 확정되는 게 그 지역의 주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시장과는 좀 다른, 그것도 나쁜 쪽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오늘은 특히나 발표에 따라서 올려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야 무슨 그런 근거도 없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확실한 근거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여기 뭐 광고하는 데 아니고 들어오시면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분양가 중개 영상 띄워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그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든지 간에 그 단톡방에서는 좀 더 다른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공간,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자유롭게 답변 드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인천시장이 급박하게 부동산 시계로 급박해야 1, 2년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급박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내년도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특히나 상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